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어느 정도 대응은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인과 기관에 대한 그런 수급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제가 이 시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종목들이 이탈을 해요. 그 위치상 좀 좋은 위치,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던 저도 들고 있던 종목이던 그런 자리가 좋았던 부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차트를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차트를 신뢰를 거의 하죠. 그러니까 종목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차트가 깨지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대부분 대응을 한다.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선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 100이면 100 거의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안 보는, 보면 안 된다, 차트 보고 하면 주식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방송에서는 이 전저점 깨면 깨진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니다 그러면 제가 말 실수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를 안 보고서는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차트를 너무 차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어제도 그랬고, 올라가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 차트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좋지 않으면 수급이 붙질 않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왜 차트에 대해서 비관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차트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도 주식을 하고 나서 한 2년인가요? 제가 2년 정도는 이 차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 기업이 좋다고 하면 그냥 매수하고, 근데 여기서 왜 떨어지지? 왜 올라가지? 제가 그것을 조금 뒤늦게 제가 깨닫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제가 차트가 100%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제표가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에서 거의 100%를 차트를 봅니다. 근데 이 차트라는 게 단순히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지표로 봐요. 그러니까 이 차트 안에 있는 보조지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보면서 하지만 차트를 제가 이제 대부분 보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예상을 했던 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예전에, 지금 구독해 주신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하루에 1000개 이상씩을 차트를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다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손절을 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저 이만큼 수익 받습니다, 저 주식해서 돈 잘 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1년치 끊었을 때 보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항상 본다, 이 정도지. 제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법니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광고비로 제가 용돈을 쓰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광고 많이 올려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정중히 부탁까지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해서 큰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제가 차트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1000개 등 2000개 등 여러 종목, 그 종목들이 차트가 깨지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이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차트가 깨지면 수급 자체가 매도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장에 일단 이것만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일단 외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상승할 때 관리 종목, 그쵸? 관리 종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온다. 언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 그 두 번째가 또 뭐였죠? 동전주가 올라온다. 체크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마감 이후 또 장중에도 계속, 저뿐만이 아닙니다. 전업하시는 분이시던 이렇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보기 싫어도 보게 돼요. 이게 이러한 상태에서는 장이 안 좋겠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만의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의 차트를 돌려보면서 차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시간에 지금 상승 나온 것도 보시면 관리 종목이에요. 확인되시죠? 그리고 동전주. 이렇게 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1년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시장에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죠? 한 두세 번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여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자리인가요? 그쵸?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공통적이었던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수백 수천 가지의 차트에서 좋았던 위치가 상당히 좋았던 게 차트가 하나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을 과감하게 손절을 쳤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틀 동안에 나눠서 제가 손절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좀 추매를 했어요. 추매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기준에서 몇 프로 빠지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손절 치지 않고 오히려 분할로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손절을 쳐야 할 것은 쳐야 돼요. 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미 차트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내일 급등이 나오더라도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홀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2달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바로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 손절을 치고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하락이 바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다시는 안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몇 개월, 몇 년 있다가 올 수도 있는 자리이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자리죠. 이 자리 때 여기에서도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500, 3,000 간다. 지금 2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가 2,400이라는 이 자리가 과연 언제 올라오느냐. 종목으로 따지면 이런 데서
자, 손절 또는 매도를 하고 자리를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빠지더라도 자리는 지켜주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그 갈아타고 나서 그 종목도 맥점 자리에서 빠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손절을 계속 치더라도, 아니면 매수를 안 하면 되죠. 자신이 없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수, 매도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절을 자주 치더라도 저는 그 방법이 낫다.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 들고 있는 것도 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 텐데 그걸 굳이 차트를 찾아가면서 종목을 갈아타야 되느냐. 저도 이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을 친다든지 매도 이후에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매수를 하실 겁니다. 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그냥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추가로 하락은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지금 600까지 빠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빠지는 것도 오히려 좋다. 저는 이렇게 느리게 조금씩 빠지는 게 더 힘들어요. 빠질 때 그냥 확 빠지는 게 좋더라고요. 왜? 그냥 손절치고 그냥 밑에서 기다린다든지. 근데 이거는 조금씩 빠지니까 손절도 의외로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뺄 때 그냥 확 빼고 올릴 때 다시 한번 확 올려주는 그런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좋다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또 이렇게 빠지다 보면 아예 대응도 안 되고 그냥 두려움만 계속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비중을 관리하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대를 설정을 하면서 자, 여기 못 들으면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구나.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여기 밀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더 빠지겠구나. 이런 거밖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들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이게 뭐 그렇게 확실한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가격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이 가격이 진짜 중요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하고 잘 맞는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매도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 현금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의미가 없는 게 이거예요. 설득력이 없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이게 가격 이렇게 쫙쫙 그으면 여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좀 같이 하십시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냥 저는 제 의견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거래량을 너무 터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리를 일단은 횡보를 봐야 되겠죠. 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얘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대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뭐 쓸데없이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서 수익 봤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물론 이 수익을 그동안에 이제 본 것, 분명히 수익 본 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수익 봤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할로 매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날 아예 종목을
자를 건 다 잘라냈고 그 다음에 물타기 할 것은 오늘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응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잘났으니까 대응하고 얘는 못 났으니까 대응 못한다. 그게 아니라 이 종목에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확실성과 뭐 데이터적인 부분이라든지 분석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가격을 설정하고 어느 누구나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클릭이 가냐 안 가냐, 이 더블 클릭이 가면서 매수 매도 체결하는 그 차이가 내 계좌와 그쵸 여러 가지의 그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중요한 것은 저는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계좌에 있어서 지금 갖고 계시는 계좌, 그 계좌에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박성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오히려 도박일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빠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서는 매도를 하든지 홀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홀딩하는 게 더 도박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중을 잔뜩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갈 줄 알고 잔뜩 풀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번에 내려갔으니까 이번에 올라가겠지라고 가만히 대응 안 하고 두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손실이든지 수익이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팔면은 올라가도 수익이 아니고 내려가도 손실이 아니게 되죠. 이건 도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또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 이걸 팔았을 때 올라가면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나는 안 아깝다. 그냥 팔아야 되겠다. 그럼 파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려갈 것 같은데도 그냥 홀딩 해 봐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제로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결과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느냐, 우리가 뭘 사업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만 하는 거랑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도전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종목은 추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밀릴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저는 바로 매도를 합니다. 제가 매도하고도 상한가 가는 종목도 그동안에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아까워하지는 않죠. 왜? 상한가 간 종목보다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과 이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저렇게 매매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들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종목 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